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신과 전문의 반유아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똑똑하고 일은 잘하지만 자꾸만 사람들한테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먼저 조금은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긴 하는데 이용 당하는 분들은 이용 가치가 없으면 이용 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그 이용 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무언가 어떤 능력면이든 아니면 성격의 어느 측면이든 활용될 만한 가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압력을 자라면서 느껴오거나 아니면은 그런 압력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가지게 된 경우 타인을 기쁘게 하거나 혹은 조금 바꿔 말하면 타인을 언짢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압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불행이 나의 무언가에 달려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너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공부에는 관심 없고 막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네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엄마는 불행해. 아빠는 불행해. 이런 식으로 내가 내 의사대로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이 누군가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을 화나지 않게 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은 내 의사를 죽이고 그가 원하는 이제는 진로를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의 무언가를 변형시켜서 이것이 상대를 기쁘게 하거나 혹은 상대를 화가 나지 않게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또 다른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거절을 잘 못해요. 사실 누구나 어떤 부탁을 받을 때 거절하기 어려워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이렇게 마찬가지일 수도 있긴 하는데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수준보다도 조금 더 거절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까지 힘들어하죠? 이제 예를 들면은 자신의 어떤 업무만으로도 이미 야근이라던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이미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근데 그때 어떤 동료나 상사가 내가 급한데 네가 이걸 잘하니까 이것만 좀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럼 결국 그 일을 이제 거절을 못해서 도와주다가 결국 자신의 일이 예를 들어서 마감을 넘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정도는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거절을 못하거나 하는 상황들이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충분히 다 존재할 수는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이 너무 큰 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너무 크게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도와주려고 하거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는 필요 이상으로 좀 거절하기를 어려워한다라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왜 거절을 잘 못할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보통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나 그런 경험이 좀 많이 기원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나는 지금 이게 맛이 없는데 사람들은 다 맛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걸 먹기 싫어하면은 그때 그래서 양육자나 다른 가족이 야 너는 이렇게 맛있는 걸 왜 너만 혼자 맛없다고 해? 너 되게 유별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좀 기분이 나쁘다가 어느새 그런 종류의 상호작용이 반복되다 보면은 내 생각이나 감정을 이제 믿기 어려운 상태가 돼요. 나는 이걸 좀 거절하고 싶고 이걸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동료나 상사가 야, 이거 하나 해주는 게 어때서 되게 유별나게 구네? 이러면은 그래 내가 너무 작은 거 같고 쪼잔하게 그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거 내가 좀 해줘야 되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쉽게 이제 평가절하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타인한테 이용당하기가 사실 좀 쉽죠. 예를 들면은 이런 자리에 있을 좀 자격이 있나? 이런 보상이나 이런 성과를 좀 얻어도 되나? 라고 스스로 내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스스로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경우에도 그런 포인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되게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묘하게 띄워주는 것 같으면서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김대리는 이걸 잘한다 평소에는 칭찬하고서 부탁했을 때 좀 망설이면은 이게 대수라고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 내가 이런 능력 갖고 이거 갖고 내가 뭘 그렇게 유난이야 이제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점을 실제보다 더 가치가 낮은 것으로 자신도 모르게 취급을 하면서 그래서 난 그냥 해줘야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거나 내가 이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면서 살아온 게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을 텐데 이런 나의 어떤 관점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단번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일 좋은 해결책은 어렵지만 정도를 가는 것. 그러니까 근본적인 부분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전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내가 둘러싸여 있었는지, 나는 주로 뭐 양육자든 선생님이든 뭐 선배든 동료나 친구들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아왔고 그것이 나한테는 어떻게 내면화되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너무 깊은 자기 성찰로 들어가야 되고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고 당장 내가 출근하면은 바로 이제 피부로 힘든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테크닉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테크닉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그렇게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어떤 수법으로 나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도 조금 겹쳐지긴 하는데, 한 가지가 교묘하게 띄워주는 듯 평가절하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후려치는 게 아니라 아유 저번에 보니까 뭐 이거 영어를 아주 뭐 기가 막히게 잘하던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아하하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분위기를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지나가듯 누구씨 누구 잘하잖아, 이거 하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이러면서 뭐 일을 부탁하는 거죠. 누군가를 좀 착취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정말로 그 능력의 가치를 높게 보아서 부탁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뭐 영어나 뭐 엑셀을 잘한다. 그러면은 우리 중에서 이 사람이 당신이 제일 잘하니 당신은 그럼 이 업무를 중요하니까 맡고 그럼 나머지 업무는 우리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잘한다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대우를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용하는 사람은 약간 그 모순된 메시지를 계속 줘요. 잘하니까 부르고 활용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우 같은 것은 맞지 않는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좀 갈라진다. 그거 하나만 조금 기억을 해도 조금 저는 구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내 주변에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거절하기 힘든 사람인데 모순된 메시지라는 걸 알아도 대처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거절이 너무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나는 거절해야 한다,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그 거절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을 해야 하는데, 다만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를 좀 고민해봐서 스스로한테 힘들지 않게 해보는 게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거절을 좀 잘 못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거를 이제 오래 고민하다가 그거에 대한 반동으로 좀 굉장히 뻣뻣하게 거절하시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나 뭐 어떤 뜻인지 조금 약간 무례할 수 있는 느낌으로 상대방이 봤을 때 네. 혹은 쟤 왜 저렇게 갑자기 그래? 네. 급발진해? 약간 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이제 왜냐하면은 참다가 못 참겠어서 너무 좀 세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아 내가 이런 거를 거절을 잘해서 나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돼라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겉으로 이게 드러날 때 좀 너무 경직되게 못합니다. 뭐 이유도 말 안 하고 뭐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수위 조절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는 각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슨 수를 써서든 거절을 스스로 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흔히 내가 해야 될 거 아닌데 부탁을 받아서 거절해야 되면은 또 당당하고 단호한 이미지만 떠올리거든요. 안 됩니다. 이걸 내가 왜 합니까? 막 이렇게 떠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또 그 거절이라는 걸 또 더 너무 어려워하게 돼요. 근데 겉의 형식은 조금 쩔쩔매는 것처럼 하거나, 그러니까 약간 아 어떡하죠? 이러면서, 물론 쩔쩔매면서 거절할 필요가 없는 일이긴 해요. 전혀 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냥 내가 어떤 식으로든 거절을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런 방법을 써도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거절하는 방식에 있어서까지 너무 정도를 걸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상을 부탁한 사람보다 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거절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사실은 상대도 단호하면서 이제 이러는 경우보다 오히려 아 뭐 좀 사정이 그런가 보다 라고 뭐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거절을 당했을 때 상대가 받을 좀 서운함이나 이런 것들이 또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 생각해서 많이 거절을 못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먼저 표현해 주는 거죠. 제가 이거 좀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려서 지금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제가 좀 사정이 이래서, 이런 식으로 거절당하는 타인이 느낄 속상함에 먼저 이제 공감을 좀 하면서 간단하게라도 사정을 붙여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절도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당하게 하면 되지. 왜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역시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은 애초에 어떤 방식으로든 거절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든 거절을 할 수만 있다면 이제 그게 사실 최소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비도덕적인 것이 아닌 이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식으로 거절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 네, 그게 좀 제일 유용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에 나의 의도가 전달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 포장지가 이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내가 이렇게 다양한 거절의 방법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지나친 요구를 한다.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는 그 거절을 조금씩 하기 전보다는 분명히 더 나은 상태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왜냐하면 내가 조금씩 거절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계속 무례하게 나오는 거면은 점점 상대의 수위가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점점 더 명백한 형태로, 점점 더 무례한 형태로 그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선을 넘거나 하는 것을 뭐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오히려 인식되기 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를 더 보호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점점 더 알아차려지는 거죠. 처음엔 약간 헷갈리면서 이게 내가 좀 그래 해줘도 되겠지 싶다가 약간씩 거절을 해보니까 나오는 상대의 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게 내가 선을 지켰어야 되는 게 맞구나 하면서 나도 나 자신을 더 잘 보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부려먹으려고 하지? 저건 아닌데 라는 것이 다른 사람도 더 그것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을 점점 더 넘어서 너무 더 무례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위기라기보다는 이 상황이 그럼 내가 조금 더 클리어해질 수 있는 계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좀 관점을 달리해서 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네요. 이게 생각의 전환이 되는 게 그렇게 어떻게 그 지나치게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이거는 현실적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내가 이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게 이 문제를 없앨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발상의 전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요새는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주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급 그거 받아서 뭐 하냐, 막 뭐 때려쳐라, 막 라던가 뭐 그런 식의 각자가 지금 묵묵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운을 빠지게 되는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들이 정말 유용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메시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각자가 이럴 때 조금씩 항상 자기 가치관을 잘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어떤 이유에서 왜 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잘 알고 있을수록 그런 메시지들을 들었을 때 잘 필터링해서 도움되는 건 받아들여서 정말로 뭐 이직이든 뭔가를 전환하는 거든 고민을 해보고, 아니면은 저게 뭐 일리는 있지만 나는 이러이런 이유에서 나는 지금 현재의 일을 지금으로선 난 최선이야 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 느낄 다양한 어떤 뭐 시니컬해지기도 쉽고 뭐 회의가 들기도 쉬울 때 이제 각자가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만들어 놓는 것, 중심을 만들어 놓는 것을 평소에 하고 있으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잘 걸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반유아 원장님을 모시고 너무 똑똑해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